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2024년 12월에 45년 전과 똑같은 계엄령 하에서 국회에서 질의한다는 현실 자체가 굉장히 통탄스럽습니다. 제 질의 앞서서 먼저 오전에 질의와 답변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지호 청장님,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계엄사령관입니다. 사령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사령관이 그 박한수 대장 이걸 알고 맞습니까? 있습니다. 예.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 받지 않았습니까? 그날 저녁에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 내역이 없습니까? 통화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진이 흐릿하지만 이 사진 좀 봐주십시오. 계엄군이 정면으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 겨누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면으로 겨누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 있는 사이에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이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총으로 위협하면서 그 진입장벽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선관위 사무총장께 묻겠습니다. 네, 선관위는 사법기관입니까? 아닙니다. 행정기관입니까? 아닙니다. 계엄법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적 아니죠. 개념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런데 계엄군이 정확히 10시 12월 3일 10시 30분에 중앙선관위로 진입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이상한 지점이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하던 시기였어요. 이 시간이 미리 준비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기관 수장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나도 안 하고 아무 피해가 없다 이런 입장 발표하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엄중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엄청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어떤 이유에서 액션을 취하실 겁니까? 내부 지금 저희 이 검토는 거의 다 끝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에 맞는 것인가에 굉장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검토를 했고 다만 계엄군이 왜 저희 선관위에 진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바로 그 그 이유를 점입니다. 정확히 몰라서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군부 독재 시절에도 선관위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국회도 그렇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 두 가지를 다 한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네. 이 부분에 국민들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70% 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날 선관위 그 반출 물품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확인하- 부분 네 제가 바로 확인을 하고 다행히도 이 지금 점거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이 수장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히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액션으로 대응할지 분명하게 행안위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님, 예. 이날 계엄군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10여 명 미리 가 있어서 정문 밖에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문 밖에서 출입을 통제한 건 아니고 우발 대비 차원에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알고 여기 갔냐고요? 경찰들이. 제가 누구의 그 지시로 갔습니까? 오전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엄 사령부 쪽에서 연락이 와서 여기도 이제 상황이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거기 혼란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해서 경기남부청장한테 지시를 해서 아니 이때는 청장님이 계엄 상황 모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때는 경기남부청장한테 아니, 그러면 전화할 때 잠깐만요. 포고령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포고령 발표가 11시 25분이에요. 포고령이 그 아니라 이후에 27분경에 예. 청장님이 그 인지를 했고 예. 국회 출입 통제도 지시했다가 아까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예. 대답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무슨 근거로 10시 30분에 경찰은 선관위 계엄군과 함께 가서 통제를 하죠? 그거는 의원님 국회 통제를 요청하는 계엄 사령관의
요청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계엄 사령부 상황이 쪽에서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 계엄군이 가 그러니까 있는데 아니 제가 그 요청 받은 게 별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 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경기 남부청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경기 남부청장은 그 시간에도 계엄이 발령된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령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 지점이 우발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가서 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시를 한 겁니다. 성관이 사무총장님, 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선관위가 그 계엄군에게 찬탈당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국민 입장이나 뭐 이런 거 발표할 생각 없으십니까? 위원회 저희 구조는 위원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그 위원을 이제 소집해서 빨리 하십시오. 네, 내일 중으로 뭔가 헌법기관이 예. 지금 유린당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네. 액션 없이 그냥 지금 지나간다는 의원님이 거는-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 저희들은 엄중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행안부 장관님, 네. 국회는 범죄자 소굴 맞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아, 그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근거로 해서 계엄령 선포했어요. 종북 좌파 세력들의 소굴이고 범죄자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야당 의원들 중에 누가 종북 세력이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 말도 왜 웃으세요?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아니 당연한 말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치안과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책임 있게 반대를 했어야죠. 기자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말씀이 여러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가 위헌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고 권한 행사 맞습니다. 근데 위헌입니까? 합법입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게 아니죠. 판단할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판단할 사변이 있었습니까? 국가 위기 상황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요건이 안 됩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령이에요. 그래서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성근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발생한 일은 국민이 쿠데타를 막은 날이고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령 계엄 선포와 관련한 경찰의 일련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계엄 사령부는 국회에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 활동을 강압적으로 막은 행위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사실상 박탈하려고 했던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봉쇄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 개개인이 행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통한 국가 권력 장악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반역이며 이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됩니다.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처벌되며 대통령조차도 헌법 84조에 따라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우동기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해야 됩니다. 탄핵 절차나 임기 종료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부역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할 것입니다. 부당한 지시에 따르는 것도 죄입니다. 권권력이 무조건 복종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과 헌법을 배신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은 강력히 처벌될 것입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앞에서 명백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네. 대통령 담화문을 보면 네. 담화문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번 비상계엄의 이유가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이제 해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예산농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씩 묻겠습니다. 사법 업무가 마비됐습니까? 글쎄,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없죠? 것 같습니다. 예. 네. 행정부가 마비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까? 예산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아직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범죄자 집단 소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탄핵 그리고 특검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특검이겠습니까, 장관님? 글쎄, 그 의도는 제가 정확히 듣지 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그리고 최상병에 대한 특검이겠죠. 이게 결국은 본인을 향한 수사를 막겠다고 이런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구국의 의지로 나의 아내를 보호하고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담화문의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겠죠.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과 관련되어진 사항입니다. 1항에 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3항에서는 비상계엄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제도, 집회, 출판, 결사, 정부의 법원의 간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이제 계엄에 있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는데요. 네. 이번은 비상계엄을 하셨죠. 네, 네. 그런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보시다시피 적과의 교정 상태에 있거나, 적과 교정 상태가 있었습니까, 장관님? 오물풍선은 있었습니다만 그걸 교전 상태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정 상태가 없었죠. 네. 그러면 이건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그것도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3일 현재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합니까? 그때 이제 국무회의 때요.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질문 네. 다 하시면 제가 나머지 시간에 답변 말씀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위원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이제 예산 그쪽,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이라든지 그 참, 방통위원회에 네, 더 대한 이상 탄핵을 들어도 안-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것에 대한 판단을 법률적, 헌법적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통치자의 사고로 판단해야 됩니까? 이것은 제가 법률적으로- 아는 법률적으로. 지식 한도 내에서는요. 이 예. 부분은 이제 그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지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통치자가 통치를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기능은 검사에 대한 탄핵, 그 다음에 그 가끔씩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판사에 대한 탄핵 이런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저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통령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 하에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비교 가능합니까?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저는 장관께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수행 현장이 곤란했다 이게 동의하면 그렇게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어느 점에서요?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점에 대해서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불안되어 사법 및 행정 기능이 수행이 현장에 곤란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냐고요? 제 판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다만 적절치 제가 않은 게 아니라 그날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대통령님의 생각을 지금 말씀드릴 수만 있을 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장관한테 네. 묻는 거예요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이 관련되어진 업무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되어진 비상계엄을 선포할 건의를 준 것은 전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국내의 외치에 있어서 행정과 네. 이런 기능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 장관에 묻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에 보면. 그러니까 그 판단을 안 하신다는 것은 대통령 의견에 동의하신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지금 그 이후의 상황에 지금 그 계엄 발령 당시 상황을 저의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와서의 판단을 묻는 거는 결국 대통령의 그러한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당부당을 저한테 묻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 정리하십시다. 네. 그다음 대통령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상급자에 대해서 거부해야 되고 그것이 공무원의 책무죠. 저는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충성하기 네. 위해 장관을 하고 계시니까 충성하고 상관없는 것이고요. 저희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렇죠. 국가와 국민입니다. 하지만 국민인데 지금 말씀은 아니요. 다만 자, 분명하게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네.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장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네요. 지속적으로 이게 행안부 장관께서 지금 답변 과정 중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계엄은 그 군 통수 아니 국가 그 원수로서의 또 통치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지금 들은 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이거는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네.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규정은 통치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된다. 어떤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고도의 통치행위라든지 정치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검사 탄핵이 소위 말해서 여기 저 계엄법 2조에 나와 있는 이 사회질서 내지 이 저 뭡니까?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이 지금 장관께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후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적절치 않다. 좋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가의 어떤 그 이 공무원으로서 또 이 계엄법에 따르는 이 행안부 장관의 책무를 갖는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행정사법의 기능이 현재 곤란한 경우라고 판단된다까지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런 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관은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네. 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네. 대통령님이 설명하신 거,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하신 거를 말씀드린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자,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 의원님들이 반복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이 지금 행안부 장관에게는 그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법에 규정한 본인의 책무를 다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엄을 그 발효시키는 데 있어서 이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행안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대통령에 보좌해야 될 임무가 있는 그런 당사자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법기능, 행정기능이 굉장히 그 위협받고 있었던 상황,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엄 비상계엄이 발효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런 판단을 지금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네. 대통령님의 그 당시 국무위원한테 설명하신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본인은 그다음에 대통령께 어떤 그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요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는 부분은 주로 외적이나 어떤 군사적인 문제고 행안부 장관은 뭐 경비 계엄이랄까요? 그 국내에서의 소란이나 소요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역할이 배분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번 계엄 선포에 있어서 제가 이제 뭐 건의를 했다거나 관여를 했으면 충분한 검토를 했겠죠. 하지만 저도 알게 된 게 그날 당시 갑자기 용산에 가서 처음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하듯이 뭐 법률을 검토하고 너무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선포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이 깊이 논의를 했었고요. 무려 1시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대통령께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했고 그러한 전달의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거기에서 당부, 법률적인 적법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인 본인의 의사를 개진해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당황스러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도의 지금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본인의 책무를 다했다고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워요. 대통령만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좌하는 것이 본인의 책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대통령만 보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십니다. 그 진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거 비상 개혁에 동의하신다는 그런 뜻 같은데요. 자, 장관께서는 총체적으로 그 법률적 근거와 또 대통령의 어떤 그 동기까지 동의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주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지금 쭉 그 얘기하는 그 질의 답변하는 이 연속성상에서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관님의 의견과는 다르게 저는 내란의 수괴인 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언이
개헌법의 선포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위법적 개헌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란의 수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작당하고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군 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란죄의 수괴는 그 양형이 사형입니다. 초범이라고 감형해 주거나 주치 감형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중사한 자도 중벌을 받게 되는 게 이 내란죄입니다. 근데 회의를 오전에 시작을 하면서 장관께서 내란죄, 동조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표현을 신중을 좀 기해달라 이렇게 첫 인사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보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조은희 그 의원은 나가셨는데 내란죄라고 단정하고 발언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죄라는 말을 누가 먼저 썼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먼저 씁니까? 야당 의원들이 먼저 씁니까? 계엄 선포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계엄 선포문이라는 게 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동의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시키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나오죠? 예.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를 야당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란이라고 얘기한 게 대통령이에요. 그 이유고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제가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습니다. 잠깐만요. 왜 중요한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전국 사항이 위중하다고 대통령이 보시는 것 같다. 네. 그 위중한 내용으로 아까 장관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시려고 한 게 바로 이 계엄 선포문에 있는 민주당의 계속되는 관료의 탄핵 소추에 대한 문제, 그죠? 네. 말씀 계속 하셨죠. 그리고 뭐 그 검찰들에 대한 탄핵 뭐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 처리의 문제를 또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입법 독재와 예산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에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었어요. 그죠? 예, 그렇게 국무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얘기한 건 방금 장관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신 대통령의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셨죠. 네. 권한이라고 하셨죠. 네.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관료 탄핵 소추나 국가 예산 처리나 입법이나 예산은 국회의 그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계엄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역대 이제 대한민국 유사 이래 네. 국회에서 한 행동을 가지고 이게 국기문란 행위고 내란죄이고 그래서 반국가 행위라서 계엄을 선포한다고 얘기한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 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요구하면 바로 이제 해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또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나가면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저희 다 범죄자 지금 소굴이에요. 여기서 지금 답변하시고 계시는 범죄자 소굴에게, 범죄자들에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역대 대통령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계엄 선포문이에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고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관은 특히나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대통령을 가장 보좌하면서 국무회의에 참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국무회의에 19명 중에 과반수 이상 참여한 것 같다. 네. 근데 일일이 언론이 물어보니까 7명밖에 참여 안 한 걸로 나와요. 7분은 안 했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된 거잖아요. 과반수가 넘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는데 계속 말씀하셨죠. 반대하는 분들 많으셨다고. 근데 어떻게 이게 통과됐죠? 아니 그거는 심의이기 때문에요. 장관님께 찬성 반대 의견을 장관님께 말하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 장관님은 반대하셨냐? 반대를 권유하셨냐?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거기는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답변 오늘 하루 종일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무슨 장관님은 나치의 유태인 집단 학살에 동조했었던 아이만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장관님의 생각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 대통령과 독재를 했고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이게 문제가 있고 내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거 안 하시고 동조하신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의 권한 고유의 권한 행사를 고유한 권한이라도 장관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고유한 권한이라도 그러면 공범이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여기에 하십니까? 대해서 합의하신 거잖아요. 지금 합의가 아니죠. 장관님께 네.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이 윤석열의 뜻에 의해 계엄이 정해지고 선포된 어떤 절차적인 것보다 대통령의 뜻이라서 됐다는 게 훨씬 더 근데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70%가 뭐 오늘 나오는 거 보니까 70%가 넘는 분들이 이것은 적법하지 못하다.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70%대 나머지 한 20% 되는 분들 위치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장관님이 행정부 장관들하고 마지막 회의에 국무회의를 할 때 그때의 결정으로 이 계엄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거 그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요. 그 국무회의는 의결하는 그 이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의결하는 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따로 없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회의 규정은 과반수 출석이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무회의 규정이고요. 근데 그 개헌법을 보시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그 어떤 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어요.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요. 국회 지금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계엄법을 선포하는 조건에 계엄 선포의 조건에 국회에서 하는 일들을 거론하면서 아 포고령 말씀하시는군요. 포고령 말씀하시. 포고령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 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 했죠. 하면서 50분간 얘기를 하신다는 분이니까 아,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장관님이 마지막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동할 수 있는 거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건 장관님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의원님이 일방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네. 이게 확실하게 내란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란을 수기인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만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장관님하고 아니 근데 위원님 자꾸 그날 열렸던 국무회의 성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는 공동정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들려요. 그럼 뭐 의원님 생각이 그렇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관님, 네. 그 장관님이 계엄을 건의하시진 않았지만 계엄의 목적이 주 목적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입니다. 그죠?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장관님 소관 업무라고 아까 조금 주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외침이나 전쟁은 이제 국방부 장관이지만 조금 전에 장관님도 뭐 내부 경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장관님 소관 사항인데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날 국무회의에서는요, 이 저기 뭐 담화문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 척결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주로 이제 탄핵이라든지 예산, 그 다음에 저기 방송의 기능 정지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 그 담화문 발표할 때 저희 국무위원들은 그 국무회의 알고 거기서 있습니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직접 알고 듣지는 있습니다. 못했습니다.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또 하신 말씀은 또 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충정에서 하신 것이다. 네. 이해 달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그거는 언뜻 듣기에는 우리 이번 비상계엄의 발동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도 동조하는 것처럼 저희는 들립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것과는 말씀해주세요. 이제 다른 문제로서요. 의원님들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만큼 대통령님도 그 마음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뭐 동조한다 이런 식으로 그걸 동의하신 건 아니죠?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기 알겠습니다. 어렵다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찰청장님, 예. 우리 박안수 계엄 사령관이 이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법률적으로 이게 뭐 약간 의문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아까 언뜻 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저 박안수 우리 계엄 사령관도 그 포고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가지고 김용현 장관한테 이거 법률 검토했냐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 말이죠. 박안수 계엄 사령관 대장이고 우리 치안 총감이신데 뭐 박안수 계엄 사령관 정도가 이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금 뭐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죄 공범이다 아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안수 계엄 사령관이 전함했다. 그래서 이만큼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청장이 선뜻 동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날 밤 혹시 다른 분들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화한 적 없습니까? 서울청장하고 서울청장 말고 뭐 저기 혹시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통화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지금 이 문제가 얼만큼 위중하냐 하면은 이제 계엄법 4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다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국회가 폐회 중이면은 집회를 요구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과 별도로 계엄법에서도 이걸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계엄법을 집행하는 계엄 포고령에 완전히 반대되는 국회를 통제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청장이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저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계엄 사령관의 요청이 있었고 또 그리고 또 저희 처음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포고령을 이야기를 해서 포고령을 봤다. 예, 포고령을 보니까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 우리 청장이 그걸 보신 건 사실인데 예. 저는 우리 청장님 정도 되면은 우리 경찰청에 다른 참모도 있고 법무참모들 있는데 이걸 그냥 짧은 시간에 아까 박원수 청장하고 11시 반 정도에 예. 했다 그랬죠. 통화했다 그랬죠. 예. 그러면 7분 만에 이런 짧은 기간에 판단을 해가 그대로 했다. 이 중차대한 사안을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의원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제가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고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고 우리 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 이런 중요한 사안에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기에는 그건 현실적으로 인정하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보통 일입니까? 청장 보통 일입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공수부대로 내려와가지고 경찰청을 둘러싸고 총기를 집중한 채로 창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에 난입했다. 이게 45년 만에 처음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짧은 시간에 판단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최소한 오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청장도 여기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1차적으로 거부를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그 포고령을 내용을 보고 그래서 그 계엄법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관련된 포고령 알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했던 겁니다. 잠깐만. 우리 성관이 사무총장님 네. 이거 보시고 점검을 했는데 피해가 없다고 했죠? 네. 외관상의 피해는 없을 수 있는데 네. 여기에 혹시 전산 기록에 삭제되거나 복사하거나 하는 이런 로그 기록 그까지 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러면 뭐 때문에 많은 여기 국회에 진입한 것만큼이나 많은 병력이 성관에 갔는지 저는 알 수 없는데 한번 다시 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사태 바로 종료되자마자 바로 확인해서 그와 같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질문을 하셨고요. 시도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CCTV 네.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차라리 특검을 받겠다 하고 이야기가 직후에 나온 행동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우영수 본부장님 이거 그 저자에 앉으셔가지고 수금지 검찰도 했다는데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도 뭐
예, 저희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저희가 요청을 해도 법무부로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예. 이게 이제 아까 수사 시한이나 뭐 얼마큼 빨리 수사하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뭐 물리적으로 시한을 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어떤 전력이 있냐면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3월 16일 날 김혜경 법과사건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덕달같이 5월 9일 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5월 14일 5일 만에 경찰서장이 자기 판단으로 두산 건설을 이재명 대표의 의혹과 관련된 두산 건설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덕달같이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국민적인 의혹이 이렇게 집중된 사안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오전에 윤건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오전에도 그렇고 뭐 수사 의지가 있냐 개인적인 자꾸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건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인 뭐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에 따라 하는 겁니다. 다만 저도 유권자이고 저도 국민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뭐 의지나 이런 거를 뭐 있다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수사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수사를 요청한 사람들이나 수사 요구를 받은 사람들한테 과잉 수사는 소극적인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사 양대 가치가 뭡니까? 신속과 공정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예.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오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띄워보세요. 네, 장관님, 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PPT 보시면은 이게 1979년 네. 10월 22일 부마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 날 10월 27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네. 1980년 5월 17일 그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그때 저 보면은 저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 심의를 거쳐서 전부 다 부서를 했죠. 네. 그 당시 1980년 5월 17일 날 밤 22시 50분에 했는데 대통령 최규하, 총무총리 신현학, 국무위원 경제기업도 쭉 이렇게 서명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부서를 한다는 거죠. 네. 네. 아시죠? 네. 부서가 그 다음에 PPT 안 떼었는데 기한 용지가 있어가지고 비상계엄 선언문이 선포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요런 절차를 취해야 돼요. 근데 그때 회의 참석하셨을 때 3일 날 요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지금은 이제 이런 서명 자체를 전자적으로 하고요. 전자적으로 예, 했습니까? 제가 지금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하는데요. 아마 부서가 제 생각은 주무부처인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순으로 아마 부서가 돼 있을 그래서 거죠. 양식은 이제 벌써 저게 45년 전이니까 예, 예. 지금 당연히 이런 전산으로 양식은 바뀌었죠. 않습니다. 네, 네. 그 전산을 어떻게 또 서명을 하셨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예, 예. 주무부처 아니 장관이 지금 보면은 주무부처 말고도 그 당시에는 전 국무위원들이 다 부서를 했어요. 지금 이렇게 안 합니다. 지금 바꿔졌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주무부처 장관하고요. 그다음 국무총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엄법에 보면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거든요. 네네. 국무총리를 통해서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무장관이 이런 부서를 하지 않았다면은 굉장히 유법성이 짙어지거든요. 제가 건의한 게 아니고 아니요. 국방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국방부 국방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입니다. 그죠? 국방부장이 건의하지 않은데 네. 이런 부분을 그러면 자료로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그때 확인을 해서 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찰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경찰 병력을 동원할 때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겠죠. 그 처음에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국회에 그 우발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필요한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제가 서울청장한테 지시를 해서 아니 본인이 지시받은 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그거는 국회의 그 통제에 대해서 그래 계엄사령부터 지시받았다겠죠. 예. 그리고 그 내용을 서울청장한테 서울청장은 또 필요한 국회 경비대로 했는데 그때 유선으로 지시를 받았습니까? 휴대폰으로 지시를 받았습니까? 휴대전화입니다. 휴대? 예. 그리고 서울청장? 예.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휴대폰으로 받았어요? 유선으로 받았어요? 그때는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경비국장, 본청 경비국장을 통해서 우리 공공안전차장에게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하고는 그 당시 업무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까? 한 번도? 아닙니다. 통화 예, 그걸 뭘로 했냐고? 유선으로 했어요? 휴대폰으로 했어요? 휴대폰으로 했습니다. 휴대폰 했죠. 예. 그리고 국회 경비대장한테 연락할 때도 휴대폰으로 했죠. 국회 경비대장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휴대폰 한 적이 없고 그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전으로 지시가 다 됩니다. 휴대폰 했어요. 우리 우종수 본부장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전부 다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오전에는 빨리 출국금지 지시를 해서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급한 문제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휴대폰을 빨리 압수영장을 신청해야 돼요. 그 조치했습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안보실화단에 지금 빨리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예.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 휴대폰에 연락하는 휴대폰을 꼭 압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와 국회를 경렬 배치했는데 만약 계엄이 성공을 했어. 성공했다면 그 다음 당연히 어디에다 병력 배치해서 통제하려고 그랬습니까? 로드맵이 나왔지요. 계엄사로부터 어디 해라고. 그거는 단계별로. 전혀 뭐 로드맵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성공했으면 그다음 상황- 어디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국회에 우발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그거는 계엄 사령부의 요청과 상관없이 제가 서울청장한테 지시를 했던 겁니다. 실제로 예.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만약에 뭐 의원님 말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공표용 말씀이십니까? 보관돼 있는데 이게 법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개선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비공표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한테 사후 결과를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6개월이지. 아니 등록된 데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PC한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등록된 자료만 갖고 있고 로우 데이터 전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로우 데이터 전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랍니다. 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네. 국무회의 참석을 아까 제가 보니까 11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정확하게 숫자를 세보셨어요?
제가 세지는 않았고요. 근데 요건이 그래 보통 국무회의 의사정접소가 1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위헌적인 이제 국무회의 되는데 네. 9명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지금 그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장관이 왔었나요 그날? 뭐 본인이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그건 잘 말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만 법무장관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거 전 말씀드리기 아까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도 중기부 그날 장관이요. 3번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세 그러니까 번의 국무회의가 있었기 비상계엄을 때문에 논의하는 그 국무회의 때 모르세요? 아니 3번의 국무회의가 굉장히 연달아서 있었는데요. 예. 그때마다 참석하신 인원이 달랐습니다. 중기부 장관, 산자부 장관은 모르세요? 다른 분들 아니, 다 명확했어요. 중기부 장관, 상기부 장관이, 산자부 장관이 예. 두 번째 국무회에 참석했는지, 두 번째- 세 번째 했는지, 그러니까 해제 때 참석했는지, 첫 번째 선포 때 참석했는지, 비상계엄이 첫 아니면은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어떤 비상계엄 비상계엄 할 때 첫 번째죠. 첫 번째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해제할 때. 근데 그다음에 왜 세 번째가 다음 날 11명이라는 아침에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제가 누가 아까 없는지 모르면서 11명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11명 될 거라고요? 네. 11명이 안 단정적으로 될 수도 있는 11명인지 건가요? 12명인지 확실히 11명이 안 될 모르겠는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원이 안 되니까 그건 성원이 안 아니었을 된다는 겁니다.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원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숫자니까 지금 총 대통령 의장을 포함한 아, 왜 국무회의가 그러냐면 21명이니까 해완부 장관님이 주무 그 국무회의 네. 책임자세요. 그날 이제 그 누구죠? 아까 기록관도 안 오시고 그럼 네. 장관님이 요 내용을 국무회의가 형식적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장관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때 세 가지고 11명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때 뭘 논의했습니까? 그 선포할 때 아까 계엄 말씀드린- 선포를 할지 말지 돼서 그것에 논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국회 경찰과 계엄군을 봉쇄하고 투입한다는 그것도 논의를 했나요? 아니, 그런 건 논의 안 했습니다. 그럼 뭔 논의를 아까 했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구체적인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제 계엄 선포됐을 때의 경제 미칠 영향, 그다음에 대관계라든지 신인도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데 아까 국민들이 계엄을 그 받아들일 장관님이 것이냐 여부 뭐 이런 우려를 표명했다는 건 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계엄 선포 대해서 자체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그럼 있다. 시간대는 알고 계셨어요? 언제 계엄 선포한다는 건? 네, 10시로 맨 처음에 제가 도착했을 그러면 때 계엄 10시에 포고령은 누가 작성했나요? 계엄 그건 포고령.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포고령도 모르셨다고요? 모르죠,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아니 국무회의 때 그런 걸 아니, 서로 그건 전혀 공유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전혀 아닙니다. 포고령은 아마도 계엄 선포된 이후에 나왔겠죠. 그럼 김용현 장관이 작성한 거예요? 그건 아니면 계엄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작성한 건가요? 그건 뭐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담화문은요? 담화문도 몰랐습니다. 담화문도 모르고요.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 뭔 내용인가요? 뭐 제가 별 내용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비상계엄 한다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 내용이요. 국무회에서 논의한 예예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외 신인도나 국제 계엄군이나 경찰 여기가 투입이 돼가지고 어디에 간다는 거는 몰랐다고요? 국회에 대해서 국무회에서 공세하는 설마 걸 그런 거를 논의하겠습니까? 그런 논의는 그런 건 없었다고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전에 혹시 또 대통령님하고 이게 충안구 동문이고 측근이니까 김용현 장관이나 함께 뭐 그런 건 사전에 전혀 없습니다. 논의한 적 없어요? 네.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쭤보세요. 가벼운 아까 사안이 통치 행위라기 아주 말할 위치가 아니다 뭐 했는데 네. 상당히 무책임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통치 행위는 합헌적인 통치 행위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사법적 심사는 안 되지만 위헌적인 통치 행위 헌법 77조에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국회의 권한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지금- 어떻게 통치인이 뭐니 해도 사법적 심사 아니면서 왜 이렇게 발뺌하십니까? 왜, 아니 그게 왜 아니라요. 그러냐면 아니, 그래서 이게 장관님은 국가의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세요. 그럼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대통령께 그거를 입장을 얘기를 하고 했어야죠. 근데 아까 뭐 그러니까요. 사법 심사 아니라면서 아니요, 그렇게 의원님. 회피하신 거는 상당히 그래서 이게 비겁하다 봅니다. 예? 이번 비상계엄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그 판단을 쉬운 게 아니, 아니죠.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법을 전공하신 분이 거기에 이게 따라서 통치 행위를 법률에 과거의 근거해서 통치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신 때 군사 독재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7년 헌정 체제 때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제로 그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봉쇄하고 아니 대형군이 아니 국회 진입하고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형군이 총칼을 들고 200여 명이 국회에 난입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겁니다. 자신의 통수권자라는 이유로 계엄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은 아니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사회 판단할 문제고요. 네. 자, 목숨을 걸고라도 비상계엄 발표된 꼭 남았어야 됩니다. 무료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되고 나니까 통치행위 뭐니면서 하는 행동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합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예, 장관님. 네.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장난스럽게 저에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이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불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네. 지금 밝히지 이런 않은 말씀을 이유도 지금 전혀 잠깐만요. 없고요. 네.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습니까? 말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국회가 분노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에요. 봉쇄가 됐으면요. 상황이 아주 달라졌어요. 봉쇄를 못한 거예요. 미수에 그친 거예요.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이후에 쿠데타 실패한 이후에 말입니다. 우리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했다. 지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워놓는데 정말 우리 이광희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공범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했다? 했다? 봉쇄하려고 안 했어요? 모든 정황이 그 계엄 이후의 집행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가 없지요. 제가. 근데 어떻게 국회를 집행 제대로 행위인지. 봉쇄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봉쇄 못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고요. 국회에서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제대로 해제가 된 모르는 거 거고요. 있어요. 네.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면 철저히 회피하세요. 응? 아니 왜 제 책임을 자기가 회피할 하지 게 뭐가 않았던 이야기를 있겠습니까? 추측으로 말입니다. 네.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말입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뭐 그 부분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뭐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요 이야기 나왔으니 간단히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선관위의 경찰병력 투입 결정을 조지호 청장은 어떤 지시를 받고 시행했습니까? 별도로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네. 그 상황이 있다는 그 연락을 받고 상황을 누구한테 연락 받았습니까?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엄사령부로부터 선관위에 지금 군 병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연락 받았습니까? 예, 투입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까 별도의 국회 관련돼 있는 그 조치하고 별도로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별도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받고 청장님 예. 누군지도 모르는데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겁니다. 계엄사령은 누굽니까? 이야기하세요. 잠깐만요. 예. 그건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그 위원장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그 제가 그 참모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참모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받았다 했잖아요.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자, 그거는 자, 사령관 경찰청장 다시 또 묻겠습니다. 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국회 통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일 포고령과 계엄령 발효된 이후 전후해서 계엄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한테 당일 국방부 장관하고 통한 적은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연락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계엄 이후에는 연락받은 적 없습니다. 계엄 이전에는요? 계엄 이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퇴근 시간 무렵에 좀 사무실 근처에 대기했으면 좋겠다 얘기해서 됐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안부 장관님이요? 네. 행안부 장관님은 저한테 전화가 한 번 왔었는데 제가 그때 다른 지시 때문에 바빠서 통화를 거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못했던 것이 확실합니까? 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그 통화 연결이 됐는데 실제 무슨 대화를 거의 못했습니다. 대화를.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연결은 그때- 됐는데. 아니, 그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때- 가만히 계세요. 예, 그때 제가 전화를 받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받았고 그 일을 막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좀 죄송하게도 장관님을 좀 대기하게 했고 그 뒤에 통화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을 통화했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무슨 지시를 하셨습니까? 그때 저도 그때 참모들을 모아놓고 지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그건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말입니까?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는 계엄 되고 나서 한번 저한테 전화 왔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전화를 했습니까? 내용이 뭐였습니까? 경찰 병력이 부족해서 군병력을 지원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방금 전에 국방위원회에서 지금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도 있으니 경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몇 시 정도에 있습니까? 그거는 계엄 선포되고 나서 이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전에 저희가 현안 보고를 할 때 특히 이제 경찰 관련해서 청사 진입 시각이나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위원장님 그걸 받고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경과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과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서 먼저 네, 다 드릴 겁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그럼 하나만 20시 30분이 아니었나요? 네, 최초에 보고할 때 22시 30분에 계엄군하고 10명이 오고 경찰도 같은 시간에 10여 명 정도 왔다고 했는데 이게 같이 섞여가지고 돼 있는 것으로 CCTV 확인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리된 자료를요 문서로서 지금 주십시오. 예. 네. 그러면 나중에 혹시 예. 이 부분 수정할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시면 그때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이 내용 다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관련한 거 질의를 드리려고 해서요. 네. 그러면 22시 30분에 계엄군 10명, 경찰 10명인데 네. 경찰 10명은 22시 30분에 없었습니다. 아예 예. 없었나요? 예, 계엄군만 CCTV 결과
대형 10여 명이 이제 청사에 투입되는 것으로 그 영상만 있습니다. 경찰은 없었다. 예, 경찰이 나타나는 시각은 23시 09분서부터 25시 사이에 4명만 확인돼서 나타났습니다. 예. 잠깐만 질의 잠깐 멈춰주세요.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자, 정춘생 의원님 질의 진행하고 나서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청장님은 23시 30분 이후에 경찰 병력을 투입을 지시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국회의 출입 통제와 관련한 걸 서울청장한테 지시한 거고요. 선관위는 언제 지시? 선관위는 그냥 계엄 직후에 연락이 와서 그 구발 상황을 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경기 남부청장한테 전화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그게 그 계엄 사령부라고 말씀하신 예, 거죠? 예. 박완수 계엄 사령관 아닙니까? 그 앞에 전화는 박완수 계엄 사령관은 아닙니다. 예. 아 22시 그 28분 이후에 통화한 게요? 예. 그럼 김용현 장관 아닙니까? 장관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는 당일 저녁에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님 핸드폰 번호가 저한테 없습니다. 그러면 박완수 계엄 사령관인 줄은 모르겠고 계엄 사령부하고 통화했다. 박완수하고도 통화했다고 하셨잖아요, 방금에. 그 뒤에 한 거죠. 예. 그 뒤에 한 23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예. 계엄 사령관하고 통화를 했고 예. 그 계엄 사령관이 국회의 통제를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그 박완수 계엄 사령관은요. 예. 전에 그러니까 중앙 선관위 병력 이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이거잖아요. 사령관하고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사령관하고 이야기한 그냥 거는 계엄 사령부의 국회 관련된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그 말씀인 예. 건가요? 선관위의 조치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계엄 사령부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그 누군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참모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하기 좀 곤란하신 거죠. 아닙니다. 그런 건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계엄 겁니까? 사령관도 다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 못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장님 이게 참 계속 미스터리인데 이 선관 계엄 사령부 누군가로부터 선관위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엄사가 선관위에 취하겠다는 조치가 무엇인가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생각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경찰을 보냈을 때 경찰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청장님의 나름대로 판단 근거가 경찰을 선관위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관위에 특이한 상황이 있으니 혹시라도 우발 상황이 예상될 수 있으니 우발 대비를 하라는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투입된 거구만요. 예. 그래서 23시 우리 경찰의 30분 특성상 아마 선관위 진입하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아마 그 외곽에서 다른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찰이 미리 그 어떤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그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다고 하고 그 청장님하고 통화를 한 그걸로 확인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돼 있거든요. 예. 즉 계엄 사령관이 해야 됩니다. 그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도 어차피 계엄 사령관의 명의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계엄 사령관은 그 국방위에서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본인이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뒤에 임명을 했겠죠. 그리고 장관한테 법리 검토 요구를 하고 막 장관이 검토됐다고 해서 본인이 계엄사령관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중앙 선관위 병력 들어간 줄도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병력 국회 투입 민지하지 못했다. 명령 제가 통제 안 했다라고 지금 국방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령관이. 그러면 사령관이 아닌 본인이 명령 통제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한테 지시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사령관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저희들한테 전달되어지는 그 내용과 형식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제가 계엄법에 따라서 이 법령에 근거해서 계엄 사령관이 사무를 다 총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련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사령관이 누군가의 지시를 해서 예. 본인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일단 인식을 했던 거죠. 아예 그런 걸 계엄 사령관은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국회 오전 국방의 답변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의 미스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은요.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겁니다. 두 곳의 헌법기관을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도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이 선관위를 이렇게 하고 계엄 사령관의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령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정말 미스터리입니다.